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차가 아무것도 안 움직이죠? 네,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나타날 거예요? 뭐가 나타나나요? 네, 와! 여러분들 처음에 정지 화면을 생각하시죠? 지금 화면 돌아가는 거예요. 화면 돌아가는데 네, 전부 다 딱 고요하게 멈춰 있습니다. 자, 이야, 와,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아빠랑 엄마랑 아기랑 있었는데요. 엄마가 옆에서 여보, 저걸 좀 혼 좀 내고 싶은데요. 난폭운전죄로 혼낼 수 있을까요? 난폭운전죄는 어렵습니다. 저게 왜 난폭운전죄가 아니지? 엄청난 과속이잖아. 한 시속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한속도 60도로입니다. 엄청난 과속에, 중앙선취법 역주행에, 신호위반에 세 가지 제일 나쁜 거 다 걸렸잖아요. 그랬으면 나쁜 거 연달아 계속하면 그게 난폭운전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난폭운전죄는요, 나쁜 짓 플러스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거나 교통상해의 위험을 발생시켰어야 돼요. 근데 저 차가 지나간 데서 누가 위협을 느끼거나 위해가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또 마침 저 차가 지나갈 때가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불일 때 저 차가 슝 지나갔습니다. 저 차가 지나간 다음에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교통상해 위험도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요, 법원에 가면은 난폭운전죄 무죄돼요. 그럼 뭘로 처벌해야 될까요? 엄청난 과속, 제한속도보다 60km 초과하면 벌점 60점입니다. 또 중앙선취법 30점이죠. 신호위반 15점이죠. 그러면 한 방에 105점, 세 가지로 처벌하는 게 맞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에 올리면은 하나만 한답니다. 세 개 다 하는 게 옳겠죠. 과속은 아까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 동안이고, 중앙선취법은 여기서 여기까지고, 또 신호위반 여기고, 다 일치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 번 다 처벌하는 것이 옳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미친 짓입니다. 아니, 저렇게 저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 차가 빵! 제주 조천읍 와글 사거리 100cc 바이크로 2차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차 한 대가 슝 지나가는 거예요. 걔 바이크가 작아서 옆으로 지나간 차량 때문에 사고 날 뻔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갑자기 가면 어떡해요? 얘기하니까 갑작스럽게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가면서 보세요. 조금 흐립니다. 저 오토바이가 서 있었는데, 움직이고 있었네요,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움직이던 오토바이를 차가 세우고서, 발로 차고, 어이쿠! 이런, 아이고, 미끄러니까 그냥 넘어지네요. 예. 그냥 마구 그냥, 이야. 아이고. 저 오토바이 바퀴가 계속 구르고 있네요. 오토바이 바퀴가. 아이고. 네. 아이고. 지금 앞에 차가 오토바이를 지금 저 신고하고 있어요. 네, 신고하는 중이에요. 하고 있어요. 네. 도로 가운데서 사거리에서. 네. 사거리에서요. 지금. 네, 이제 말립니다. 그렇게 한참 받다가 3-4분 남성분이 모여서 가해자를 말렸고요. 가해자는 가면서 제주에서는 못 살게 하겠다. 보복을 다짐하며 그냥 갔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거 특가법 적용 가능한가요?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오토바이 시동 걸린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폭행이 시작됐다는 거는 뒤에 목격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토바이 바퀴가 돌고 있었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이죠. 폭행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에 대해서는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고요.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시동 걸린 오토바이 타고 있던 운전자를 폭행했기에 당연히 특가법 위반이다.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들 100%가 특가법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밖에 없다. 그런데요, 법에 맹점이 있어요. 5조의 10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자동차의 운전자로 돼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로교통법에서는 125cc를 초과할 때는 자동차고요. 125cc 이하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원동기장치 자전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게 100cc예요. 125cc 초과한 큰 바이크, 큰 오토바이,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 때리면 특가법이고 125cc 이하는 특가법이 아니다? 단순한 상해죄다? 지금은 법이 그렇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오토바이도 내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뒤에 누가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때리면 넘어지면 뒤에 사람도 다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시동 걸리는데 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가 앞으로 방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맞은편에 오는 맞은편에 오는 차랑 중앙선 넘어가고 사고 나서 2차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보호해야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125cc 초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100cc짜리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특가법의 맹점입니다. 맹점. 특가법 적용은 어려워요. 진단은 어디 부러진 데 없으면 2주, 많으면 3주 나올 겁니다. 단순한 상해죄가 되면 벌금이죠. 그렇게 끝내야 되겠습니까? 모르죠. 또 이 오토바이 운전자 가서 먼저 욕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를 했는지 욕을 했는지 그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 폭행 현장, 이 영상,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가해자, 저 가해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벌금으로 끝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크게 혼내야 되겠습니까? 벌금 100 내지 200만 원 끝내면 된다가 한 분. 구속해야 오른데 요새 도망가지 않고 사는 곳이 일정하고 직업이 일정하고 도주 의뢰 없다. 그리고 증거 다 확보됐다. 본인이 자백한다. 그런 이유로 불구속된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하면 마지막에 실형 선고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견들이 99%입니다. 자, 이제 내리막길 가요. 내리막길. 속도 11. 오, 저기 차가 한 대 서 있네? 아이고, 브레이크 잡아보지만은, 으아, 이런, 빵빵빵빵빵빵 해주는데도 저 차가 안 있어요. 빵빵빵빵빵빵빵 이러면서 오디오는 빵빵빵빵빵빵 해줬어요. 아이고. 여기서, 여기를 왜 내려가셨나이까? 여기 막 흔들흔들한 저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방통행이래요. 저 차가 거꾸로 역주행으로 올라오려다가 안 되니까 어중간에 서 있습니다. 저 차한테 좀 비키라고 빵빵 좀 해주시죠. 저 했어요. 빵빵 해줬는데 오디오가 없어서 그래요. 방법이 없었대요. 저기서, 그러면은 저 차를 들이받을 수 있으니까 핸들 오른쪽 들려서 여기. 인도턱이랑 부딪혀서 세울 생각 못 하셨네?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뭐 엔진 브레이크 그런 거 안 돼요. 너무너무 놀랐고 브레이크만 잡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얼른 후진으로 넣고서 후진으로 올라오려고 노력을 할 걸 왜 그 생각을 못 했나? 그 아쉬움이 남는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야, 정말 어렵죠? 2차 70, 불박차 30 얘기한대요. 저 차가 역주행으로 오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저 차 없었으면 쭉 내려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차가 저쪽으로 가고 있었으면 앞으로만 가면은 다시 내려가면 여기 평지니까 사고 안 났겠죠. 70대 30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일방통행길에 역주행으로 오다가 어중간하게 멈춘 차. 그 차 없어서 사고 안 났으니까 100대 빵이야. 70대 30 상대차 70% 적당하다. 오히려 서 있는 차를 내려가는 차가 못 피했잖아. 불박차도 잘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앞에 서 있던 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46%, 70대 30 적당하다는 의견이 54%입니다. 저도 마음은 거기를 왜 가로막고 서 있어요? 거기를 2차 100%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앞에 뭐가 있으면은 뭐가 있는 게 보였는데 들이받았다? 법원에 가면 100대 0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가다 넘어져 있었다. 미끄러서 넘어져 있었다. 근데 내려간 차가 들이받았다. 그랬을 때가 일단 넘어져 있는 사람 100%를 볼 것이냐? 시간적인 여유가 몇 초나 있었을까요? 상대차가 보이고 여기서 상 내려가는데 요때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네, 100대 0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분은 그때는 아무 생각 안 났다고 그러시지만 그러나 이럴 때는요. 핸들을 돌려서 옆에 인도턱을 부딪혀서라도 차를 세웠어야 돼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리고 질문자분께 불박차 운전자분께는 죄송합니다만은 법원에 가도 불박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대 30 그 근처일 것 같습니다. 눈 많이 내린 날 이럴 때는요. 내리막길 전혀 통제가 안 돼요. 그런 날은 가능하면은 차를 안 움직이고 눈이 녹은 다음에
이때 차 그냥 내비두고 그냥 좀 저 발로 종종 걸어서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고 내일 차 가져가야 되겠다. 그랬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불박차는 1톤 트럭에 짐이 실려 있습니다. 속도는 시속 한 80 정도 밑에 속도가 나와요. 가는데 어떤 사고가 날까요? 가겠습니다. 쭉 갑니다. 오른쪽 나갈 차도 분당은 미리 빠져야 되는데요. 택시가 들어왔어요. 택시 오른쪽 깜빡 키더니 아하. 불박차는 80 정도밖에 안 돼요. 저 차가 들어설 때 시간을 보면요. 네, 41초에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때 42초 후반대에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사고 날 때는 1, 2, 3점 몇 초 만에 사고 났습니다. 저거 피할 수 있을까요?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여기서 요거 플라스틱 차단봉 저것 때문에 못 가고 그럼 가지 왜 멈추면 어쩌라고. 1톤 트럭도 짐 실으면 잘 안 멈춰져요. 그런데 경찰이 왔답니다. 경찰이 안전거지 미약부로 뒷차가 가해 차량이랍니다. 아니 뒤에 짐이 실려 있어서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여유 있게 가고 있었고요. 택시가 1차로 2차로까지 넘어오는 거는 이해하는데 거기서 멈추면 어떡해요? 고속도로에서요. 제가 가해자가 맞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래 바퀴 4개 다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언제든지 앞차가 멈추면은 뒤차가 멈출 수 있도록 조심했었어야지. 뒤차의 안전거리 미약부로 가해 차량이야 라고 얘기한 그 경찰의 말씀이 맞나요? 아니면 택시가 더 잘못했습니까? 택시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택시 100%가 64%, 택시가 더 잘못했다가 36%입니다. 저 피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뭐가 있는 거 피하는 것하고요. 저렇게 들어왔다가 갈 줄 아는데 갑자기 멈추는 거 어느 게 더 피하기 힘들까요? 앞에 서 있는 거는 내가 미리 보죠. 점점 가까워지네. 그러면 내가 피해가든가 브레이크 잡든가 하는데요. 앞으로 쑥 들어서 갈 줄 아는데 거기서 펑 멈추면은 이게 서 있는 것보다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3점 몇 초 만에 피할 수 있을까요? 시속 80으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요. 택시 100% 이견이면서요. 다만 일부 판사는 택시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브레이크 등도 켜 있네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속도 좀 더 유지더 속도로 그러면서 불박차에게도 한 20% 정도 있어 보이네요. 라고 할 판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은 택시의 100% 이견입니다. 근데 경찰은 이걸 앞뒤 관계로 보나요? 이거를 안전거리 미약부라고 그러나요? 변경읍제동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일반 도로에서도 변경읍제동은 앞차 잘못 70% 정도로 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경찰에서 불박차한테 벌점하고 범칙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세요. 그래도 안 통하면 민간심의위원회 한 번 더 가보세요. 그래도 안 통하면 경찰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 하소연은 어디 가서 풀어야 될까요? 법원에 소송하세요. 법원에 소송하면 택시 100%를 할 판사도 있을 거고요. 택시 잘못 80, 불박차 20. 불리하게 보더라도 택시 잘못 70% 이상이어야 옳겠습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밀양댐을 돌아가는 도로 천천히 가는데요. 자전거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내리막길 내려가는데요. 뒤따라 오던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서 저를 추월하더라고요. 놀래서 빵 했더니 다시 오르막길에서 만나게 되죠. 제가 그 사람한테 좀 조심하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려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가겠습니다. 네가 있나? 여자분이다. 할머님도 일하고 다니시지 않나? 무섭나? 여기 배에 싣고 일본으로 간다. 어머. 이러고 다 같이 밥 먹으러 갈 거 아니야? 이거 오일이 집밥금지 안 걸리니까 걸리지 하자. 일단 따라가서 가자. 저 밴드도 걸린다고 이거 오빠. 5명이서 4명까지 되자. 이제 내리막 내려가신대 이분들. 그러고 다시 올라가는데. 잠깐의 행복이고 잠깐 행복이가 추진력으로 올라가고 오빠 최대한 있잖아 땡겨 저기서 올라가고. 땡기다 이제 느려졌다 진짜. 아이씨 미친 자전거 원래 좀 주라 오빠. 한마디 해야 돼. 하지 말고 그냥 좀 정신 넘어갔어. 아 그거가 그런데 오빠 제발 오빠 니하고 어머니는 누구렇게 정의밖에 못하는데.
주간 운전한다 얘가. 아 정말. 중앙선 넘어가고 나가는 건 아니지. 아닌데 꼭 그렇게 얘기를 다 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한테. 박았으면. 안 박았잖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도대체 상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 좀 주라 오빠. 여유를 좀 주라, 오빠.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오빠 니하고 어머니는 뭐 그렇게 정의까지 못하는데. 예,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입니다. 창문 내리고 뭐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옆에 부인이 그냥 가자.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밖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차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부인이 제발, 제발. 그래서 부인의 말씀을 듣고 그냥 오셨답니다. 도대체 뭐라고 그랬을까요? 창문을 내리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들으신 건 이렇게 들렸답니다. 빵빵거리지 말고 그냥 가라 새끼야. 그래서 그날 기분이 잡치셨답니다. 차 세우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도로에 자전거 저런 식으로 가는 건 다 신고 안 되나요? 잡을 수가 없겠죠? 번호판이 없으니까요. 자전거에도 번호판 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불박 신고라도 되게요. 경찰 부를 때까지 따라갈 수도 없고 해봤자 딱지 몇만 원 끝나겠죠? 저거요. 중앙선 침범하면은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입니다. 딱지 몇만 원 끝나겠죠? 휴일 드라이브 코스에 요즘 자전거도 많아지고 도심 배달 자전거도 많아지는데 자전거도 번호판 같이 식별되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부인 말씀 들으시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게 내려갔으면은 차가 옆에 지나가면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 되는데 만일 조그맣게 그렇게 중앙선 넘어서 오는데 불박차가 좀 더 속도가 빨랐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저런 곳에 위험한 곳에 왜 자전거를 타고 갔느냐? 그렇게 얘기 못해요. 자전거 통행 금지가 돼 있으면 못 가지만은 자전거도 차잖아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으면 자전거 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차도의 오른쪽 공간으로 우측 가장자리로. 왜? 자전거는 느리게 가고 차는 빠르게 가니까요. 그리고 자동차는 자전거랑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앞뒤와의 안전거리도 필요하고요. 옆에 측면으로도 자동차 빠르게 지나면 자전거 휘청할 수가 있어요. 서로 지킬 건 지키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십시다. 불박차는 트레일러입니다. 높이가 4m가 조금 넘습니다. 갑니다. 뭐예요? 금방 소리가 뭐예요? 요거 돌출 간판. 이 간판이요 이만큼 나와 있어요. 불박차는 요 흰색 선 안 밟았어요. 흰색 선 안 밟고 여기 딱 요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어이구 1.3m나 나와 있었대요. 1.3m나 가면서 저거 자 저거를 예 불박차는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간판 돌출 간판의 길이가 1.3m고요. 사고 당시 간판의 끝부분이 흰색 실선 안쪽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선도 넘지 않았고요. 오른쪽에 흰색 선도 넘지 않았고요. 블랙박스를 보여줬대요. 자 보세요. 나 똑바로 갔잖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식당 주인은 내 간판 망가뜨렸으니까 수리해 주세요 라고 한답니다. 제 잘못이 있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아니 뻔히 보이는데 간판이 뻔히 보이는데 저걸 왜 못 피해가?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 아 저기서 길도 좁은데 이 맞은편에 승용차 오잖아. 이거 신경 쓰면서 그러면서 중앙선 딱 맞춰서 가면서 그러느라고 그걸 운전할 때 앞을 보지 여길 보나? 불박차에 잘못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저 간판 눈에 안 들어온다. 그리고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지나가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아야지. 그래서 100%가 불박차 트레일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여기서 가면서 이런 데 있는 곳마다 하나씩 다 저게 여기 다 보면요. 요 흰색 선보다 조금 더 들어와 있는데 차들이 요 흰색 선 요거 바깥으로 이런 거 무진장 위험한 거예요. 가끔가다 차 저쪽에서 큰 점이 옆으로 비켜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차들은 운이 좋았던 겁니다. 운이 좋아서 맞은편 차 안 올 때 중앙선 쪽으로 물고 가고 뭐 그래서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불박차는
저기서 저 승용차 한 대 옵니다. 저 승용차가 중앙선 물고 와요. 승용차 신경 쓰죠? 네, 여태 승용차 신경 씁니다. 요거 신경 써야지. 요게 신경 써야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들어오죠, 눈에. 그리고 설령 눈에 들어온다 저게 얼마큼 돌출됐나까지 살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대 0에 옳겠습니다. 다만 인도 쪽에요. 인도에 뭐 파라솔도 있고 뭐가 많고 막 좀 복잡해요. 그럴 때는 뭐가 복잡하구나. 그럴 때는 내가 좀 이쪽으로 옆으로 해서 가야 되겠죠. 다소 일부 인도에서 좀 이 안쪽으로 들어온 무슨 파라솔이 일부 있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쭈르륵 복잡할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여기는 전혀 복잡한 게 없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돌출 간판, 오히려 돌출 간판 주인이 내 차 망가진 것을 물어줘야 됩니다. 오토바이 지나가죠? 그리고 앞차가 깜빡이 킬 거예요. 깜빡이 한 번, 두 번, 세 번, 콩! 사각지대죠. 그리고 여기는 버스 전용차로 시행되는 시간인데요. 근데 점선입니다. 오토바이가 다른 차보다 좀 빠르네요. 빠르게 가면서 이때 오토바이가 요 차 때문에 살짝 이렇게 틀어서 갑니다. 옆에 3차로 가고 있어요. 오토바이가 3차로 가고 있는데 3차로 가는 차를 못 보고 완전히 나란히 가는 사각지대라서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 오토바이가 버스 전용차로 간 거 그것 때문에 100대 빵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100%가 100대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점선 구간이기 때문에 갈 수 있고요. 사각지대에 놓인 그 차를 못 본, 오토바이를 못 본 상대차의 100% 잘못을 보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오토바이 양쪽 보험사에서 100대 빵은 아니고 오토바이에게도 10 내지 20%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에 접수가 됐답니다. 문제는요. 이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안 돼요. 종합보험 되면은 그냥 보험 처리 끝나고 벌점과 범칙금만 받으면 되죠.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이제 책임보험밖에 안 되니까 합의가 필요해요. 합의 안 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릎을 다쳤대요. 골절상이래요. 큰일 났습니다. 골절이면은 한 8주가 나올지 12주가 나올지 12대 중과실은 아니죠. 형사 합의만 되면은 그냥 공소권 없어요. 합의 안 되면 벌금 내야 돼요. 근데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100대 빵이잖아요. 판사에 따라서 오토바이에게 10%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100대 0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벌금 내고 끝날지 재판받아서 만약에 진단이 12주 나왔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될지 나중에 합의 안 돼요? 그럼 실형 선고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원에 넘어간 다음에도 1심 판결 선고되기 전에만 합의되면 공소기각이에요. 그런데 1심 판결 선고된 다음에 합의되는 건 양형에만 형만 좀 깎아줄 뿐이에요. 가능한 빨리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게 어차피 책임보험에서 대물이 2천만 원까지 되잖아요. 저거 처음부터 100대 0 인정해줬으면은 그냥 100대 0으로 딱 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지금은 이미 경찰에 접수돼서 경찰이 합의 안 들어오면 검찰로 넘긴다.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100대 빵이냐 아니냐 왜 중요합니까? 했더니 답변이 좀 특이합니다. 내 차가 240만 원 나왔어요. 수리비가요. 그러면 오토바이 보험사로부터 10 내지 20%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0%면 24만이고 20% 48만 원이에요. 또 저랑 동승자랑 다쳤어요. 거기 90대 10만 되더라도 치료비는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저거 뭐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염좌 정도겠죠? 그럼 치료비가 건강보험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몇 푼 안 돼요. 내 차 수리비 240만 원 중에 1, 20% 받으려고 나랑 동승자 치료비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호미로 막을 걸 포크레인에도 못 막게 생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죄송합니다. 100대 빵입니다. 500대 빵인데 제가 잠깐 뭔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밖에 안 되는데요. 책임보험에서 모자르는 거 제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합의되도록 하십시오. 종합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 때문에 일을 키우지 마세요.